하반기에는 콘텐츠를 보자라는 말씀 좀 주식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이 K 콘텐츠의 열풍을 더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 들어보도록 하죠. 김현효 현대차증권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징어 게임이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겨울 만한다 한데 굉장히 뜨거운 열풍을 해외로 계속 퍼져 나가고 있어서 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오늘 지미쇼 인터뷰도 공개가 되죠. 네, 해외 맞습니다. 좀 인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공개된 지가 이제 한 3주 정도 됐죠.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9월 17일 공개한 이후로 지금 거의 한 80에서 90개국 정도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이 K 컨텐츠가 이렇게까지 이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었던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굉장히 이제 좀 이목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주연 배우분들이 이제 그 지미 펠런 쇼, 미국의 그 유명한 이제 토크쇼죠. 거기에도 지금 이제 현지 시각으로 이제 6일이니까 아마도 오늘 정도의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정도 이제 그 녹화분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또 1위를 한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은 기존의 어떤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에서도 1위를 당당하게 차지했다라는 부분이 좀 확실히 이제 한 단계 좀 격상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좀 콘텐츠 관련된 주식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관련 주가들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징어 게임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든 또는 그렇지 않든 간에 K 콘텐츠로 분류되는 이제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주가 상승에 좀 탄력을 받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오징어 게임과 이제 간접적으로 국내 종목 중에서 수혜로 이제 분류가 됐었던 종목들이 이제 버키 스튜디오나 쇼박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테마주 성격으로 한 8, 90%가 단기에 네. 공개 이후 단기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는 좀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와 별개로 이제 오징어 게임과 상관없이 이제 K 컨텐츠가 이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국내의 다른 OTT 관련주들, 가령 이제 CJ ENM이나 SBS처럼 자체 OTT를 갖고 있거나 또는 그 OTT 기업에 대한 유의미한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연내 또 다른 기대작이나 뭐 흥행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지금 뭐 주가도 지금 계속 52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이제 이번 그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만큼이나 서구권이나 남미 지역, 기타 지역들에서 지금 시청자 수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연내로 사실 이 여세를 몰아서 국내에서도 지금 11월, 12월에 한 2건 정도의 한국어 드라마죠. 지금 오리지널 드라마를 컨텐츠를 좀 편성을 해두고 있고요. 그 편성된 드라마들의 면면을 보시면은 뭐 배두나, 공유, 또 뭐 전지현, 예, 유아인. 맞습니다. 유아인 씨와 같은 탑티어 배우들이 이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쪽에 좀 공격적인 그런 출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글로벌 넷플릭스 관점에서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스테디셀러들 시리즈물들 중에서 너의 모든 것 시즌 3이라든지 또 최근에 공개되었던 이제 종이의 집 파트 5도 굉장히 글로벌리 흥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와 4분기에 넷플릭스의 글로벌 유료 가입자 수의 순증세가 2분기까지 사실은 좀 많이 다운됐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가파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넷플릭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 네.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의 그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죠. 네. 대종교도 이제 그 내용을 씁니다. 천부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네네. 철학적인 배경은 우리나라 거지만 네네. 돈을 벌기는 넷플릭스가 벌어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예. 넷플릭스가 이야기가 나오지 네. 오징어 게임의 컨텐츠에 제작했던 감독이나 네. 출연 배우들이 어느 정도 연봉이나 금액을 네네. 받는지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넷플릭스의 방식이 지금껏 그래 왔고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로서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왔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한 경제적 명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관점에서 본다면 넷플릭스는 이제 글로벌 시청자들로 하여금 무광고라고 하는 쾌적한 시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지 이제 그 월 10,000원 정도 받고 있는 그 유료 월정액 네. 거기에만 의존해서 연간 20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5천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만드는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작비에 충분한 안전 마진을 얹어주고요. 네. 다만 이제 어떤 러닝 개런티 속성의 그런 이제 수익 배분, 레비뉴 쉐어라고 하죠. 수익 배분과 같은 그런 메커니즘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실 많은 리스크를 떠안는 반대급부로 그 어떤 특정 프로젝트가 잘 됐을 때 그 러닝 개런티 부분은 이제 넷플릭스가 수취하는 구조. 이게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래도 일정 부분 좀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토종 OTT는 좀 어떻습니까? 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상파 콘텐츠를 주로 하던데 네. 이쪽도 요즘에 인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요즘 네. 예, 웨이브나 이제 티빙 같은 이제 국내 OTT들에 대해서도 많이 친숙하실 거고요. 웨이브 같은 경우가 현재 이제 국내 넷플릭스에 이어서 국내에서 2위 OTT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뭐 매출 성장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매출이 전년비 85% 성장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도의 역기저에도 불구하고 20-30%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7월 달부터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로컬 컨텐츠들, 국내의 어떤 드라마나 예능 위주로 컨텐츠 라인업을 구성해 왔었다가 7월부터는 이제 글로벌 HBO 채널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HBO의 드라마를 국내에 거의 독점적으로 수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해외 컨텐츠도 대거 보강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웨이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11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해외 컨텐츠에 대한 경쟁을 이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웨이브도 의미 있는 좀 참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사실 그 만화 제작에서도 우리나라가 많이 만화 제작의 능력을 네. 쌓아왔지 않습니까? 네네. 내공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런 이제 컨텐츠인데 문제는 넷플릭스나 뭐 이런 웨이브라든지 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하나. 네네. 그다음에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작품에다가 적극적인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면에서 좀 우물쭈물하는 면이 하나. 네네.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러닝 개런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익의 배분 구조를 네네. 우리가 결정짓지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 예. 요 세 가지 점을 놓고 보면 예. 향후 우리나라의 이런 컨텐츠 시장이 확대되는 면에서 네. 종속되기보다도 네네. 주가 돼서 나가야 될 방향을 네. 지금쯤이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쪽을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K 컨텐츠가 여기까지 온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빅테크인 네이버나 카카오가 개입된 부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를 본다면 지금 사실 이제 K 드라마 또는 뭐 K 컨텐츠라고 했을 때 드라마 제작사, 즉 컨텐츠 제작은 지금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를 이끄는 것들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JTBC 스튜디오 S 같은 캡티브 채널을 보유한 드라마 제작사들, 이들이 넷플릭스의 선택을 받고 있고 또 중국 OTT인 아이치의 선택을 받고 있고 또 글로벌 OTT들로부터 사실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들로부터 이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소 우리나라 컨텐츠 생태계에서 조금 아쉬운 2%는 뭐냐? 결국 플랫폼입니다. 이 OTT가 지금 넷플릭스처럼 확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글로벌 동시다발적인 컨텐츠 확산, 인터넷망을 이용한 동시다발 확산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던 그런 네이버나 카카오, 즉 우리나라의 플랫폼 대표 선수들이 이제 조금 더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동남아 권역 또는 나아가서는 글로벌 권역으로 플랫폼 지배력을 확대해주는 방법, 이 방법이 사실은 이제 컨텐츠는 웬만큼 하는데 플랫폼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 드린 것이고요. 사실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TV를 론칭해서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투자도 매년 이제 아직은 작은 규모입니다만 1,500억 내외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도 지금 자체 OTT는 없지만 티빙의 2대 주주로 이제 참여를 함으로써 티빙을 좀 더
동남아 권역, 글로벌 권역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주요 주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CJ E&M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빙이 한 최대 2조 원 밸류의 3천억 정도 투자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K 컨텐츠의 제작 역량이 쭉 올라와 주면서 이제는 플랫폼이 따라 올라갈 만한 공감대가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콘텐츠 제작이 최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주가도 확실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CJ A&M이라든지 네. 그리고 어제도 뭐 A스토리, J 콘텐츠리 이런 맞습니다.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거든요. 네네. 그럼 3분기 실적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종목도 궁금한데 네. 이 안에서 토픽은 어느 곳으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이제 제작 역량과 플랫폼을 같이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SBS랑 CJ E&M을 좋게 보고 있고요. 이 두 기업 중에서 조금 더 밸류 메리트가 있고 또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나타나는 기업은 현재는 SBS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콘텐츠 갈 때도 많이 안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SBS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이제 컨센서스 영업이익 대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6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PER 개념으로 보더라도 뭐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 미디어 종목인데 웨이브의 주요 주주로서 OTT에도 충분한 지분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스튜디오 S라고 하는 자체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물량을 계속 이제 몰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러니까 제작 역량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PER이 상승하는 걸 또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리레이팅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 웨이브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보유 지분 가치의 상승 이 두 가지 관점에서 SBS가 좋아 보입니다. 또 넷플릭스에 이어서 좀 OTT 쪽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11월에 한국에 상륙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경쟁 구도가 좀 변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 안에서 토종 OTT는 또 어떻게 살아남을지 궁금한데 이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12일자로 국내 이제 출시가 확정이 됐고요. 현재 OTT 시장은 이제 넷플릭스 1강 그리고 웨이브 1중 그리고 나머지 좀 작은 이제 티빙이나 왓챠나 쿠팡 플레이, 카카오 TV 좀 군소 OTT의 형태로 있었는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3강 체제로 편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3대 OTT인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이 세 개의 OTT가 국내 OTT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상당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티빙 정도. 티빙이 아직까지는 웨이브랑 체급 차이가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갭을 얼마나 빨리 메울지가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투자 유치나 또 네이버가 2대 주주로 참여한 부분에서의 시너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티빙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앞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3강 체제로의 재편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방금 주신 이 뭐랄까요 미디어 컨텐츠 부분의 네. 체제 변화, 구조 변화를 가만히 말씀을 듣고 보면 네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나라가 대장금, 네. 그다음에 허준 이런 드라마 프로도 이란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네.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이런 배급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축적을 했으면 네. 그거를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 기업으로 플랫폼화 네.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배양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SK텔레콤이나 네. KT나 LGU+ 같은 경우도 네. 충분히 가지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플랫폼 기업들을 만들어갈 역량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왜 이것을 못하는 것인지 네. 옛날에 삼성에 안드로이드가 왔을 때 예. 삼성이 안드로이드를 차버렸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예. 이런 식의 우리나라의 투자에 대한 어떤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건지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좀 동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만드는데 플랫폼 확산이 왜 잘 안 될까? 가장 큰 부분은 과감한 투자 의사 결정을 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국내에 있는 많은 OTT들 중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OTT가 티빙입니다. 네. 2010년에 나왔어요. 10년도 훌쩍 전에 이미 OTT라는 개념을 잡고 나왔던 게 티빙인데 결국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2019년 6월에 태동한 웨이브보다도 매출이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 차이를 갈랐던 것은 결국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웨이브 같은 경우가 아직은 지금 국내에 머물러 있지만 태동과 동시에 이미 조 단위 밸류의 2천억 정도 외부 투자자들을 이제 수혈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SK텔레콤에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돈을 즉각적으로 이제 내려주면서 출자하면서 약 5천억의 실탄을 지금 보유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권역 안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가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웨이브가 실제로 올해 이제 한 8월 또 11월 각각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가 나오는 월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8월, 11월을 시작으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 투자를 늘릴 것이고 이런 부분, 이런 K 컨텐츠들 자체 돈으로 제작한 K 컨텐츠가 확산이 된다면 웨이브나 티빙 같은 토종 OTT 중에 경쟁 우위에 있는 OTT들을 중심으로 최소한 동남아 권역까지는 빠른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 방금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독립영화가 많이 제작되고 있고요. 네네. 그 영화가 이 모빌리티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으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네네. 그만큼 저변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BTS도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런 의사결정, 네. 큰 돈을 투자하는 데는 물론 의사결정이 가장 핵심인데 네네. 기업 운영에 있어서 오너 중심의 경영이 네. 이런 투자에 적합할 것인지 아니면 네네. 전문가 경영으로 시스템 구조적 변화를 이루어야지만 네. 결국 이런 창의적인 아이템이 나와서 꼭 컨텐츠가 개발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어떤 게 더 뭐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서양은 네. 대부분 전문 경영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이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그런 이제 과감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잘 되는 이유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벤처 자금을 사실 끊임없이 끌어올 수 있다라는 점이죠. 아이디어에 돈을 투자하는 그런 문화가 이미 뭐 50년, 100년 전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어떤 서구권의 문화고요. 네. 우리로 본다면은 사실 저는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오너 체제에서 좀 과감한 의사결정과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좀 빠른 액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케이스에서 저는 뭐 비교적 사실 정답은 없는 거지만 비교적 모범 사례에 가까운 게 SK그룹에서 단행했던 그런 웨이브의 분사 그리고 투자 유치 그리고 이번에도 별건이긴 하지만 결국은 또 SK스퀘어를 떼내서 인적 분할이라는 과감한 의사결정을 좀 빠르게 행해서 그 SK스퀘어 밑으로 웨이브도 지금 자회사로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제 웨이브 11번가 등등등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신사에서 그냥 뚝 떼어버렸거든요. 이런 류의 의사결정과 사실 그 각각의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은 좀 오너의 과감한 의사결정이 한국 어떤 투자 문화에서는 조금 더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 읽어봤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